오늘 오후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습니다. 9명이 매몰됐다가 2명이 구조됐습니다. 현재 2명을 더 구조하고 있고 5명은 아직 붕괴된 잔해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보일러 타워는 조만간 철거될 예정이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대형 철제 구조물이 처참한 모습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구조물 윗부분만 겨우 형태를 유지한 채 기울어져 있습니다. 원래 모습을 가늠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무너졌습니다. 확인을 쳐다보니까 저기 넘어가더라고. 저게 이제 얼마 전부터 폭발한다고 하고. 이 사고로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 9명이 25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매몰됐습니다. 이 중 2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다른 2명은 위치가 파악돼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5명은 아직 갇혀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크레인이 오고 해서 이 구조물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어떻게 구조할 것인가 좀 더 회의를 해서 그렇게 구조가 될 것으로 지금 판단됩니다. 사고 현장에서는 기력발전소 4호 6호기 해체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있던 5호기 보일러의 지지대 일부가 무너지면서 붕괴로 이어진 겁니다. 당시 발파 해체가 예정돼 있어 구조물이 쉽게 무너질 수 있도록 하는 취약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해당 구조물은 40년 정도 사용되다가 노후화해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네, 노후발전소로 해서 이제 수명이 다 돼서 발전소 기능은 이제 폐지가 됐고요. 소방청은 국가소방동원령을 내리고 매몰자 구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꾸려 사고 수습을 지원하는 한편 사고 원인 규명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를 또다시 압수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에서 여러 개의 디올 명품을 받은 정황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특검은 일단 집안의 디올 제품을 다 담아놨는데 한눈에 세기가 어려운 숫자로 알려졌습니다. 변호인단은 관련이 있는 물건만 가져가라고 항의를 했습니다.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조혜영 기자, 이 시각 압수수색이 아직 진행 중입니까? 네, 특검은 오전 9시부터 이곳 아크로비스타와 관저 이전 공사업체 21g을 압수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 현장에서는 오후에 변호인단이 압수할 물건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라면서 반발하면서 압수가 잠시 중단됐었는데요. 방금 전 오후 6시부터 압수 절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예, 받았다는 물품이 디올로 특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검은 영장에 압수해야 할 물건으로 디올 브랜드의 의류와 가방, 팔찌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모델이나 종류 등을 특정하지 못하면서 일단 김건희 씨 집에 있던 디올 제품들을 모두 찾아서 모아놨다고 합니다. 이 물건의 개수는 한눈에 세기는 어려울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때문에 변호인단이 범죄 사실과 관련이 있는 물건만 가져가라 이렇게 항의를 하면서 압수 절차가 중단됐던 겁니다. 절차가 중단되는 동안 이 물건들을 모두 모아서 한 방에 봉인을 해뒀다가 다시 선별해서 압수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일단 김건희 씨는 피해자 신분은 아니고 참고인 신분입니다. 다만 이 명품을 건넨 것으로 파악된 인사, 업체 21g 대표의 부인 조모 씨인데요. 조 씨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특검은 김건희 씨가 한남동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해서 조 씨로부터 고가의 물품 등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코바나 컨텐츠 때부터 김 씨와 인연을 맺어왔는데요. 인테리어 외에는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데도 관저 공사를 계약을 맡아서 특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압수가 끝나면 특검은 김건희 씨가 어떤 디올 제품을 받았는지 또 이 받은 물품이 공사 이전 계약과 관련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면서 김 씨의 혐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김건희 씨 측의 입장은 나왔습니까? 네, 김건희 씨 측 변호인은 업체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 의혹을 부인했고 또 과잉 수사라며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새로운 혐의 사실에 따라 필요한 압수수색 절차였다고 밝혔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초동에서 조혜영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씨의 도이치 주가 조작 의혹을 무혐의로 끝낸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비판이 그동안 제기되었습니다. 특검이 검찰의 봐주기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합니다. 수사팀도 별도로 꾸렸습니다. 판사 출신의 특검보가 지휘하고 경찰 출신이 팀장을 맡아 수사를 주도합니다. 박현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건희 특검은 김건희 씨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습니다. 최근 특별수사관 및 하경 경찰관으로 구성된 2개의 수사팀을 편성하였습니다. 특검은 최근 전담팀을 이끌 지휘라인 구성까지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JTBC 취재 결과 부장판사 출신인 박노수 특검보가 2개의 전담팀을 지휘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박 특검보는 지난달에 새로 특검팀에 합류했습니다. 국민들의 우려를 딛고 우리 김건희 특검팀이 수사에 더 탄력을 받아서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열과 성을 수사팀장은 경찰 출신 특별수사관과 현직 파견 경찰이 각각 맡았습니다. 2개 팀을 합해 9명이 팀원으로 배치됐는데 역시 검찰 출신은 없습니다. 현직 검사는 물론 검찰 수사관과 검사 출신 변호사까지 검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모두 배제했습니다. 검찰을 향한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공정성 논란을 피하려 한 겁니다. 전담팀은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씨를 무혐의 처분한 경위부터 수사합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결론 냈지만 재수사에 이은 특검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특검은 방조를 넘어 주가 조작 일당과의 공모 혐의까지 적용해 지난 8월 김건희 씨를 구속 기소한 겁니다. 전담팀은 당시 검찰 수사 기록을 분석하는 대로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을 잇따라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얼굴이 까만 사람들만 잔뜩 모였다며 다음엔 피부가 하얀 사람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다른 나라 외교사절단의 수장들을 향해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쏟아낸 건데요. 이 말을 한 사람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입니다. 인도주의 활동을 하는 적십자 정신에 위배되는 언행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지난 2023년 11월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열린 대한적십자사의 갈라쇼입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들이 참석하는 자리로 매해 연말에 열립니다. 며칠 뒤 김철수 적십자사 회장은 적십자사 직원들에게 이 행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이번에 관련된 기분 못 느낀지 알았어. 외국 대사들이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다 모이더라고. 김 회장이 별 볼 일 없다고 모욕한 사람들. 앙골라와 인도, 체코, 스리랑카 등 7개국의 대사와 대사 부인들입니다. 그냥 얼굴 새까만 사람만 다 모였더만 보니까. 참석자의 피부색을 거론하는 명백한 인종차별 발언을 마구 쏟아냅니다. 가려고 뭐 할 때 새까만 사람 오지 말고 하얀 사람들 좀 데려가라니까. 내년부턴 미국과 유럽 대사들을 꼭 참석시키라고 지시합니다. 근데 저 백인들이 국가에서만 와가지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만 다 오더만. 우리 소위 빅5에서 한 2명 꼭 오게끔 만들어. 자리만 채우지 말고. 그거 다 돈이잖아. 이듬해 대한적십자사는 미국, 영국, 독일 등 23개국만 골라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국제적인 연대와 공조를 기치로 하는 봉사 조직입니다. 회장이 이에 대해서 책임지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후원회장 출신인 김 회장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만난 자리에 동석하기도 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았다고 하는 의혹이 제기된 자리에 함께 계셨죠? 네, 맞습니다. 김 회장은 어제 저녁 내부 게시판에 어떤 이유로든 저의 발언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JTBC 이자연입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60대 여성이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87분 동안 헤매다 결국 숨졌습니다. 응급실 뺑뺑이 상황 속에서 환자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구급대원들은 진통제조차 놓아주지 못했고 40분이 지나서야 식염수를 주입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의사의 지도가 없으면 주사를 놓아줄 수 없기 때문인데 이게 현장에선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정영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JTBC는 경남 창원에서 87분
응급실 뺑뺑이 끝에 의식을 잃고 결국 사망한 60대 여성의 구급활동 일지 내용을 파악했습니다. 구급활동 일지에 따르면 사고 발생은 저녁 8시 24분으로 구급대는 2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다친 다리에 붕대를 감고 혈압 등 활력 징후를 살펴보는 응급처치를 하는 동시에 병원 응급실을 수소문했습니다. 25개 병원에 30번에 걸쳐 문의했지만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혈압은 떨어지고 상태는 악화됐습니다. 하지만 구급대원들이 할 수 있는 추가 의료 조치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저녁 9시 2분 의사의 원격 의료 지도를 받아 정맥로를 확보했고 그나마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 생리식염수를 주입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머리채까지 잡으셨거든요. 너무 아파하시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수액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진통제도 못 놔드리고 이제 저희는 병원이 아니다 보니까. 계속해서 응급실을 알아봤지만 역시나 실패였습니다. 그렇게 여성은 의식을 잃어갔습니다. 현행법상 구급대원은 의사의 의료지도 없이는 간단한 주사도 놓을 수 없습니다. 환자가 통증을 호소해도 진통제조차 놔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1시간 이상 체류돼가지고 환자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의 의료 지도를 받더라도 벌쏘임 알러지 쇼크나 심정지 때 쓰는 약물 등 9가지가 전부입니다. JTBC 전영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